요즘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확 추워졌죠. 이런 시기엔 몸이 더 굳고 감기 걸리는 분들이 유독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체온입니다. 요즘 괜히 기운 없고 감기가 오래 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면역이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5년간 체온과 면역 반응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며 저체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혹시 이거 저체온증 아니냐고, 위험한 상황 아니냐고요? 그건 응급 상황이고 오늘 말씀드릴 건 평소 체온이 35도 초반까지 내려가는 저체온 체질입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든 조용한 경고 신호예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엔 이 저체온이 감기, 염증, 피로, 수면 문제까지 줄줄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의 기초 체온을 알고 계시지 않다면 이미 절반은 놓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봐와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건강뿐 아니라 가족 건강도 지키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1 남겨주세요. 제가 예전에 뵀던 지인 중에 박미정 72세님이 계십니다. 늘 피곤하고 감기가 한 번 오면 한 달은 가고 밤마다 다리가 시려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셨지만 정작 배와 손발은 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먼저 체온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상대로 35도 초반까지 내려가 있더군요. 그래서 박미정님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고 발목을 1분씩만 움직여 보시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별 기대도 안 하셨는데 며칠만 지나도 몸이 훨씬 빨리 풀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몸 전체 반응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체온 관리의 핵심 원리를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체온을 관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키는 체온 관리의 모든 것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발이 늘 차갑다는 건 이미 전신순환이 떨어져 있다는 첫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혈액순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면역세포 활동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국내 생활건강 연구 결과를 보면 손발 냉증이 있는 사람은 면역세포 활동이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난 장성우 69세님은 겨울마다 손끝이 얼어붙어 식사도 불편할 정도였는데 체온을 재보니 35도 초반이었습니다. 이분께 잠들기 전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팩을 목 뒤에 20분 정도 대보시라고 권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 오히려 피부 자극이 강해지므로 뜨끈하다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손발이 얼마나 차가우신가요? 아침에 몸이 굳어 있는 건 밤새 체온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체온 저하가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고령층 생활연구에서 체온이 낮을수록 기상 직후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아 74세님은 매일 아침 허리가 굳어서 10분은 움직이지 못하셨는데 저체온 개선 후 크게 호전됐습니다. 기상 직후 발목을 까딱까딱 1분만 움직여 보세요. 혈류가 위로 올라오며 체온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 계신가요? 체온이 낮으면 면역세포가 활동을 늦춰 감기를 오래 끌게 됩니다. 면역세포는 체온이 따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일본 건강관리연구에서 체온 1도 하락 시 NK세포 활동이 30% 떨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오상민 67세님은 감기를 달고 살다가 따뜻한 물 습관만 들여도 감기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물을 너무 뜨겁게 마시면 식도 자극이 생기므로 따뜻함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기가 오래 가는 편이신가요? 위장도 근육이라 체온이 낮으면 움직임이 함께 느려집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체온 저하로 위장 운동이 떨어진 상태예요. 국내 노년층 영양조사에서 체온이 낮을수록 소화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박동수 75세님은 매일 속이 더부룩했는데 족욕과 단백질 섭취로 개선됐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이때 족욕은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뜨끈하다 수준이 필요합니다. 요즘 소화 안 되는 날 많으신가요? 잠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밤 체온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올 때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요. 애초에 체온이 낮으면 이 과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수면건강연구에서 수면 직전 체온 상승이 깊은 잠과 직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노 70세님은 손발이 시려 잠을 못 들다 목 뒤 온열만으로 수면이 크게 안정됐습니다. 잠들기 전 어깨와 목을 펴는 스트레칭을 천천히 해보세요. 무리한 스트레칭은 근육 경직을 악화시키니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피로가 계속 쌓인다는 건 회복 과정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적정 수준 이상일 때 세포 재생과 회복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미국 건강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체온이 낮을수록 에너지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경희 68세님은 항상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셨는데 체온 관리 후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대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카페인이 부담스러우시면 생강차나 대추차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 종일 피곤하신가요?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을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목 뒤는 체온 조절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서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 전신이 빠르게 풀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목 뒤에는 자율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곳이 따뜻해지면 뇌가 몸 전체의 온도를 올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목 뒤만 따뜻하게 해줘도 손끝 발끝까지 금방 따뜻해지는 거죠. 전자레인지에 물수건을 데워서 사용하실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빨갛게 될 정도면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취침 전 15분 정도 목 뒤에 온열을 주면 다음날 아침 몸 상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온열팩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온도로 맞춰서 목 뒤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목 뒤가 차갑지는 않나요? 종아리는 몸의 두 번째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려주는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발끝에 고여 있게 되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 있을 땐 발끝이 너무 꺾이지 않게 자세를 바로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는 1시간마다 한 번씩 발목을 움직여 주세요. 발목을 앞뒤 좌우로 천천히 1분씩 움직여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류가 깨어납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한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발목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몸이 훨씬 빨리 깨어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책 읽으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움직여주면 종아리 펌프가 계속 작동해서 혈액이 정체되지 않고 잘 순환하게 됩니다. 오늘 발목 한번 돌려보셨어요? 위장에 따뜻한 자극이 들어가는 순간 혈류가 빠르게 깨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차갑게 드시는데 아침부터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긴장하고 소화 기능이 오히려 떨어져요. 위장은 따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위벽이 수축하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반대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벽이 이완되면서 소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복부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전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씩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밤새 낮아진 체온을 빠르게 올려주고 장운동도 촉진시켜줍니다. 잠들기 전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수면 중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입에 넣었을 때 편안하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따뜻한 물 몇 번 드시나요? 뿌리 채소는 안쪽 열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당근, 우엉, 연근 같은 뿌리 채소는 몸속에서 천천히 열을 만들어내요. 땅속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열 생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면 잎채소는 수분이 많고 차갑게 먹는 경우가 많아서 체온을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열을 더 만들어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소화될 때 열 생산량이 훨씬 많거든요. 이걸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하는데요.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 맵고 자극적인 조리는 피하고 삶거나 데치는 방식을 활용하세요. 매운 음식은 일시적으로 열감을 주지만 실제로는 땀을 내면서 체온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매 끼니에 두부, 달걀, 뿌리 채소를 조금씩 포함시켜 보세요. 두부 한 모 반쪽이나 달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우엉을 곁들이시면 완벽한 체온 관리 식단이 됩니다. 오늘 식사에 따뜻한 재료 넣으셨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은 내장 온도를 즉시 올립니다. 국물 요리는 체온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예요.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들어가면 내장 온도가 바로 올라갑니다. 내장 온도가 올라가면 몸 전체 체온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염도만 줄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국물을 짜게 드시면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된장국, 미역국, 생강 넣은 국물 등 하루 한 끼는 꼭 포함시켜 보세요. 된장국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좋고 생강 국물은 체온 상승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아침 식사 때 국물 한 그릇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요즘 어떤 국물이 가장 잘 맞으세요? 가벼운 실내 운동만으로도 체온은 쉽게 올라갑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근육을 움직이면 그 자체로 열이 발생하거든요. 팔 돌리기, 제자리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동작을 5분씩만 해도 혈류가 깨어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하루 중 몸이 가장 차갑다고 느껴지는 시간에 5분만 움직여 보세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드시면 제자리에서 팔만 천천히 돌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근육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시다가 광고 나오면 그때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몸 한번 가볍게 풀어보셨나요? 옷을 겹겹이 입는 것보다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세 부위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목에는 경동맥이 지나가고 손목에는 요꼴동맥이 지나가고 발목에는 여러 혈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가 차가워지면 혈액 자체가 식으면서 몸 전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목도리나 얇은 목 워머 하나만 해도 체감 온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 목도리 하나가 체온 유지에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손목에는 얇은 손목 워머를 하시고 발목에는 긴 양말이나 레그 워머를 신으세요. 외출 시엔 목, 손목, 발목 보호를 꼭 챙기세요. 집 안에서도 발목이 시리신 분들은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외출할 때 목 보호 챙기시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저체온이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소화, 피로, 수면 문제를 각각 따로 생각하시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가 있었어요. 바로 체온입니다. 그동안은 손발이 차면 그냥 혈액순환 문제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실제로는 면역세포 활동이 함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체온이 35도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 감기가 오래가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반대로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대식세포 속도가 빨라지고 NK세포 활동이 강화되고 혈류와 소화대사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체온계 하나만 준비해서 매일 아침 체온을 체크해 보세요. 본인의 기초 체온이 얼마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체온 상태가 지속되면 손발 냉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굳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감기는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가고 소화는 계속 안 되고 밤에는 손발이 시려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돼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감염에도 쉽게 무너지고 회복 속도는 더욱 느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빠르게 회복되고 소화가 잘 되며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몸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체온 관리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체온 관리를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력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따뜻한 물 한 컵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한 컵 마셔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몸속 스위치를 켜는 첫 신호가 됩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혈류가 깨어나고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것만 해도 하루 컨디션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목 뒤 온열을 추천드립니다. 잠들기 전 15분만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다음날 아침 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목 뒤에는 체온 조절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위만 따뜻하게 해줘도 전신순환이 빠르게 개선돼요.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세요. 발목 운동도 빠뜨리지 마세요. 기상 직후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앞뒤 좌우로 1분씩만 움직여도 혈류가 위로 올라오면서 체온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거든요. 이 부위를 깨워주면 온몸으로 혈액이 제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식사에서는 따뜻한 국물을 꼭 포함시키세요. 된장국, 미역국, 생강 넣은 국물 뭐든 좋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한 그릇이 내장 온도를 즉시 올려주고 소화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두부나 달걀 같은 단백질과 당근, 우엉 같은 뿌리 채소를 함께 드시면 체온 유지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외출할 때는 목, 손목, 발목 세 부위를 꼭 보호하세요. 이 세 곳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목도리 하나, 손목 워머 하나, 양말 하나가 체온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모든 방법이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통해 면역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잠만 바꿔도 다음날 몸이 확 달라집니다. 수면 중에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자세로 자야 체온이 안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꼭 이어서 보셔야 전체 흐름이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체온 관리와 다음 영상의 수면 관리를 함께 실천하시면 면역력이 2배로 강해지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리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특히 손발 차가우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1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